자, 오늘 마지막 프리뷰부터 준비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프리뷰 주제는 은바페 파리 생제르맹 다시 복귀, 이강인, 네이마르, 은바페 이 조합 괜찮을까? 이런 프리뷰로 마지막을 한번 좀 정리해보도록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프리뷰는 은바페 선수가 다시 파리 생제르맹으로 돌아왔는데요. 근데 이제 뭐 파리 생제르맹에서 은바페 선수는 이제 팀을 떠나겠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근데 결론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바페 선수는 어릴 때 레알 마드리드 유소년 선수를 꿈꾸면서 그 지단 선수 알죠? 지네딘 지단 선수를 꿈꾸면서 그때 은바페 선수가 이제 바로 레알 마드리드를 가려고 했었는데, 아무리 이제 은바페 선수가 이제 드디어 파리 생제르맹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제 은바페 선수가 만약에 돌아오면 재계약까지를 물론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미처 몰랐겠지만 은바페 선수는 지금 이제 파리 생제르맹으로 만약에 복귀하면 이제 재계약하면 아마 5년 동안만 이제 또 계약을 다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뭐 물론 은바페 선수도 일단 솔직히 말해서 네이마르하고 같이 이제 리그왕에서 몇 번 이제 우승을 차지했던 적이 있고, 근데 챔피언스리그는 한 번도 우승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뭐 물론 은바페가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면 이제 뭐 물론 내년쯤에 겨울 이적 시장만 남겨두고 이제 여름에 이적설을 또 하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은바페가 마지막에 이제 거치를 또 어디로 갈지는 아직은 불투명해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은바페가 훈련에 복귀했다면 겨울 이적 시장 때 다시 이제 레알 마드리드로 가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는데,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뭐 물론 이제 은바페가 다음 시즌 중에도 이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또 기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번에 또 프랑스의 뭐 킬리안 은바페, 브라질에는 네이마르, 대한민국에는 이강인, 이 삼각 조합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이강인 선수하고 네이마르 그리고 은바페 이 조합은 월드컵에 지난 카타르 월드컵 주전 멤버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프랑스와 상대했던 적이 있었고, 근데 뭐 프랑스도 있지만 뭐 브라질도 상당히 좀 괜찮은 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카타르 월드컵의 주전팀 프랑스, 브라질, 대한민국. 근데 브라질하고 대한민국은 작년에 카타르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우리 6월 A매치 평가전이었나, 그때 평가전 했었을 때부터 잠깐 네이마르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 잠깐 본 적 있었잖아요. 경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브라질과 대한민국 경기를 보고 또 카타르 월드컵 16강 경기를 보면서 그때 대한민국은 브라질한테 한 번도 이긴 적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브라질은 오히려 강했긴 했어요. 하지만 네이마르가 있다면 이강인하고 같이 이런 경기를 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겠지만, 근데 물론 저는 그 생각하자면 네이마르, 은바페, 이강인 이 파리 공격진 3명과 또 미들 3명, 그 미들 1명. 근데 공격진 3명은 어차피 은바페나 네이마르 쪽 있고, 미들 국미로 중심된 선수가 바로 이제 국미로 중원 자리 선수가 바로 이강인 선수밖에 없는데, 근데 뭐 공격진 3명의 선수들을 보면은 뭐 은바페, 네이마르, 이강인, 또 이번에 해리케인만 조합이 온다면 해리케인과 은바페, 네이마르, 이강인 오히려 사각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뭐 사각 형태가 나오면은 그 정도는 뭐
그 공격진의 선수들을 좀 더 대거 영입하면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파리 생제르맹에 해리케인이 오면은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 입고 이제 다음 시즌 통해서 경기를 뛸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네이마르, 리오넬 메시, 음바페, MNN 포메이션을 거의 뭐 MNN 라인으로 조합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작년 시즌에는 리오넬 메시는 미국 리그로 갔고요. 근데 인터 마이애미 팀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리오넬 메시도 솔직히 말해서 경기를 수월하게 뛴 적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챔피언스리그도 공식적으로는 리오넬 메시도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뛰었던 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월드컵도 그랬거든요. 월드컵 때도 리오넬 메시와 음바페, 네이마르 경기를 뛴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음바페와 네이마르, 리오넬 메시의 그 삼각 조합도 오히려 괜찮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인터 마이애미로 가서 리오넬 메시도 솔직히 이제 다른 팀으로 가서 이제 뭐 리그를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무슨 컵 대회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 그 생각하자면 뭐 제일 쓸만한 조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뭐 물론 음바페와 네이마르, 이강인의 삼각조합은 새로운 삼각조합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도 중요하고, 게다가 새로운 삼각 형태의 방식도 오히려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해리케인이 만약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간다면 이강인과 네이마르, 음바페, 해리케인의 사각 형태를 조합이 완성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물론 거기까지는 중요하지만, 만약에 해리케인이 파리 생제르맹이냐 뭐 아니면 바이에른 뮌헨이냐, 그 둘 중 한 장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티켓은 거의 뭐 여름 이적 티켓은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르지만, 근데 뭐 물론 해리케인도 그때까지는 뭐 팀에서 잔류할 거라고 예상했겠지만 언제쯤 팀에서 떠날지는 몰라요. 근데 이 팀에 오려고 하는 쪽은 아무래도 파리 생제르맹도 이제 해리케인이 온다면은 그 정도까지는 뭐 해리케인의 등번호까지는 몇 번을 달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뮌헨도 그렇지만 파리 생제르맹도 원하고 있을 텐데, 아직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간에 해리케인도 만약에 공격진 한 명만 조합이 완성된다면 해리케인, 이강인, 네이마르, 음바페 사각 조합도 꽤나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런 식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뭐 중요한 건, 아마 다른 팀으로 간다고 하면은 좀 그렇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사비 시몬스 선수가 이제 거의 뭐 팀으로 떠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뭐 물론 이제 사비 시몬스 선수도 파리 생제르맹에서 잘 나갔던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 선수도 솔직히 말해서 파리 생제르맹에 워낙 잘 나갔던 선수였는데, 근데 물론 이 시몬스 선수도 이제 팀에서 떠나면 이제 아인토벤으로 이적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해리케인이 만약에 이 팀으로 이적하게 된다면 뭐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이제 해리케인과 이강인, 네이마르, 음바페 또 조합을 또 기다려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또 일본에서 알 나스르와의 경기를 또 호날두와의 또 대결이 또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중요한 게 또 한 가지는, 네이마르하고 호날두의 또 엘클라시코의 맞대결도 좀 기다려질 것 같은데, 예전에 엘클라시코 경기를 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시하고 호날두의 또 메오 조합이 그 라인이 오히려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바르셀로나에서 봤을 때는 네이마르, 가르스 베일,
그 카림 벤제마 그 경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엘 클라시코 그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 예전 경기를 봤을 때부터 호날두와 메시 뭐 네이마르 경기를 오히려 순조롭게 잘 봤습니다. 근데 아마 그 여러분들도 그 생각하자면 이제 이강인과 호날두의 또 신생 경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이강인 선수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강인 선수도 솔직히 이제 호날두와 첫 번째 대결을 기대감이 좀 보일 것 같은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대가 보일 경기가 있지만, 근데 일본에서 열리는 이제 친선 경기가 또 이어지고 프리시즌 투어도 하고 이제 한국에서 넘어오면서 이제 전북현대와 친선 경기 치러야 된단 말이죠. 근데 뭐 물론 알 나스르에 호날두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는 이강인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강인과 호날두의 첫 대결이 이제 공식적으로 볼 거고, 근데 뭐 물론 아마 이제 세레소 오사카 그리고 알 나스르 그것도 재밌을 것 같고, 게다가 호날두가 이제 이강인 선수와 만나면 더욱더 기대감이 될 것 같고, 게다가 네이마르하고 호날두의 맞대결도 상당히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물론 네이마르하고 은바페가 있으면은 그나마 뭐 호날두와의 만남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호날두 선수와 이강인과 네이마르 은바페 경기도 상당히 좀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 이강인 선수도 솔직히 호날두와의 첫 대결도 오히려 기다려질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프랑스 리그 개막이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프랑스 리그 경기도 오히려 재밌어질 것 같고, 근데 순조롭게 보는 경기도 보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8월달에 이어지는 개막전도 이제 8월 13일에 이어지는 로리앙 경기가 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의 데뷔전도 상당히 좀 재밌어질 것 같고, 게다가 이번에 친선 경기 그 일본에서 이어지는 친선 경기도 더욱더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경기가 상당히 좀 해리케인이 파리 생제르맹에 올 수 있다면 무조건 와야 되고, 만약에 안 온다면은 뭐 토트넘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해리케인의 파리 생제르맹 선수가 될지 토트넘의 해리케인 선수가 그대로 이어질지 그것도 한번 관심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재계약을 할 수 있다면 빨리 해야 되고, 네, 빨리 재계약할 거면 빨리 재계약하고, 아니면 팀을 떠날 거면 빨리 팀을 떠나든가 해야지. 그래야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나머지는 해리케인 선수가 이제 토트넘 잔류냐 아니면 파리 생제르맹 이적이냐, 공격수의 한 명만 조합이 더 올라가야 돼요. 리오넬 메시가 이제 빈자리가 이제 이강인 선수가 꽉꽉 채웠지만, 근데 해리케인만 딱 한 명만 공격진을 더 영입한다면 오히려 뭐 엘리케 감독도 해리케인을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해리케인은 빨리 이적 진행시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곧 공식 발표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뭐 공식 발표 언제 치를지는 아직 모른다. 공식 데뷔전도 언제 치를지 모른다. 예,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해리케인 선수가 이제 공식 발표를 좀 늦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게다가 뭐 이강인 선수와 해리케인의 조합도 괜찮을 것 같지만 은바페와 네이마르도 솔직히 이 조합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은 뭐 괜찮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 이어지겠죠. 근데 해리케인도 솔직히 말해서 토트넘에서 팀에서 남아있으면은 그때 손케라인 다시 조합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언제 또 이어질지 모르지만 좀 기다려봐야죠. 근데 언제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빨리 좀 이적을 했으면 좋겠고, 근데 아니면 팀에서 잔류를 하는 것도 먼저 선택인지
그것도 언제 이어질지는 다음 또 이어진 영상이 또 언제 그 공식 발표까지 이어지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번에 또 볼만한 선수들은 거의 많긴 하겠지만 그때 뭐 솔직히 말해서 좀 논란성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부터 보면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그 생각하자마자 생각보다 괜찮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뭐 물론 이 선수들이 가장 또 프리시즌 투어에서 일본에서 치른 경기에서는 한 번쯤 예상해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생각한 쪽은 어차피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근데 되돌린다 해도 경기를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제 생각은 뭐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겨울 이적 시장을 바라고 있지만 다시 겨울 이적 시장 때는 이제 음바페가 다시 이적을 하게 된다면 다음 시즌 동안에는 거의 뭐 레알 마드리드로 데뷔전 치를 수 있을 것 같지만 근데 아마 제 생각은 네이마르도 이제 음바페와 네이마르 이강인의 조합도 리그에서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머지 경기를 어떤 식으로 치러야 될지 모르지만 근데 가능성 있게 하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긴 해요. 8월 13일에 이어지는 경기가 로리앙에서 이제 프랑스 리그 첫 번째 개막전이기 때문에 첫 개막전부터 다시 시작하면은 이강인과 네이마르 음바페 조합도 삼각 조합의 형태를 그 구성으로 이제 가져지게 되면 오히려 침착한 경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럼 프랑스 리그에서는 가장 우승팀이 뭐 파리 생제르맹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 파비앙 님도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해리케인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온다면은 뭐 아시겠지만 파리 생제르맹에 해리케인이 꼭 들어차야 되냐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파비앙 님도 그 생각하자면 해리케인이 만약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하게 된다면 그럼 공격진의 형태가 더욱더 더 강화되겠죠. 그러면 강화하면 오히려 진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고 게다가 뭐 최강 공격진의 라인업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파리 생제르맹도 솔직히 말해서 경기를 뒤집을 수 있겠다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집을 수 있는 판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해리케인이 만약에 팀에서 온다면은 그 정도는 괜찮고 만약에 안 괜찮으면은 뭐 토트넘에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공식 딜러가 와야 될 것 같거든요. 아무튼 뭐 물론 해리케인의 그 공격진의 조합이 완성될지 아니면 뭐 토트넘에서 손케라인 다시 조합이 다시 시작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살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음바페도 이제 뭐 팀을 언제 떠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음바페 선수는 한 조만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음바페 선수도 솔직히 뭐 팀에서 안 떠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팀을 떠나면은 네이마르와 손흥민 선수의 조합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뭐 해리케인도 물론 이 공격진의 조합을 쓸 수 있다면 오히려 쓰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음바페는 아직 뭐 겨울 이적 시장이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미리 일단 파리 생제르맹에서 잠깐 좀 연장 계약을 할 것인지 일단 그것도 중요할 것 같고 뭐 음바페도 솔직히 말해서 연장한다면 그 정도는 뭐 재계약을 할 수 있고 그럼 뭐 레알로 갈 수 있는 분위기도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바페가 겨울 이적 시장을 바라게 된다면 뭐 물론 음바페가 이제 물론 이제 레알 마드리드를 원하고 있겠죠.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 쪽에서 이적을 하게 된다면
은바페가 이제 꿈꾸던 그 레알 유니폼 입고 시작할 것인지가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치러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은 생각보다 뭐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해도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언젠가 또 이어진다면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은바페는 다음 겨울 이적 시장을 위해서 다시 팀에서 훈련 시작하고, 그럼 이제 8월달에 개막 시작하고, 그럼 나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은바페와 이강인, 이강인과 네이마르. 근데 손흥민 선수도 솔직히 해리케인과 같이 뛰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네, 해리케인도 솔직히 손흥민 선수하고 조합이 맞아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팀에서는 아직 안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하고 이강인도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책임지고 있는 선수도 있지만, 그래도 국가대표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클린스만호에서 지킨 선수들이 많지만, 네, 은바페와 네이마르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간 선수들이잖아요.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준숙 멤버,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에서 8강까지 조합에 올라갔던 팀. 네, 브라질도 그렇지만 프랑스도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네이마르, 은바페, 대한민국 이강인. 시즌 개막 중에도 이제 데뷔전도 아마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개막전은 8월 13일부터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그 프랑스 리그 중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언젠가 프랑스 리그 중계를 한다면 이강인 선수 경기를 보고 입중계도 할 거고, 그때 뭐 남은 시간 동안은 김민재 선수 경기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